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좀 아까 이제 여러분들 말씀하셨는데 적폐청산 얘기를 좀 해보죠. 추석 연휴가 끝나면 바로 이제 국정감사가 시작이 돼요. 여야 모두 이 적폐청산 문제를 놓고 정치보복이냐 아니면 진정한 적폐청산이냐를 놓고 아마 한판 기싸움을 벌일 것 같습니다. 관련된 영상 좀 보고 와서요. 세 분의 의견 좀 듣겠습니다. VIP 국정철학 이행과 퇴임 이후 안전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당선율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이라며 대통령실 내 지원 창구를 설치해 최근에 뭐 좀 제가 속상한 얘기를 했다 그래서 뭐 계속 저를 갖고 물고 늘어지는 것 같은데 그렇게 치졸한 방식의 정치 보복은 결코 바람직한 게 아니에요. 적폐청산을 하겠다면서 까발리는 내용은 몽땅 MB 대통령 시절 겁니다. 이쯤 되면은 적폐청산의 타겟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다. 사실 정치검찰을 여당이 만드는 거죠. 네. 만들어 놓고 또 자기네들이 불리하면 정치검찰을 욕하고. 그러니까 내 말은 있는 적폐는 분명하니까 잡아가거나 조사하면 되지만은 예. 공연이 없는 적폐의 가능성 어쩌다 뭐가 그럴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몰이하면 안 된다. 이렇게 기획 수사나 보복 수사를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글쎄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 정부 시절에 있었던 국정원과 국군 사이버 사령부의 이런 어떤 정치 개입 또 이제 연예인들에 대한 블랙리스트 작성 등등 이런 것들을 걷어내는 것이 적폐청산인가 아니면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에 대한 일종의 보복이었기 때문에 언제 정권을 잡은 우리가 그렇다면 너희들에게 다시 한번 보복을 하겠다 이런 정치 보복의 연장인가 우리 유 의원님부터 좀 드릴게요. 야당 주장이죠. 이게 정치 보복이다 하는 건 일견 뭐 전혀 틀린 얘기도 아니고 다 맞는 얘기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적폐라는 이름으로 들써 씌운 보복일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 많은 국민들의 생각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 전 정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정권의 문제 아닙니까? 심지어 야당은 그 앞에 정권 노무현 대통령 때도 그럼 까보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정권까지도 지금 문제를 삼아보자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걸로 봐서는 적폐가 있으면 그건 청산해야 됩니다. 그건 원칙이에요. 예. 적폐거리가 있으면 들춰내서 청산을 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되지만은 지금의 잣대로 과거를 재단하는 그 행위에 몰입하다 보면 야당이 주장하는 보복이 될 가능성이 많다는 그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적폐청산은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해야 되고 보복이라는 소리를 안 들을 만큼의 그 아주 그 매끈한 그 처리 과정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토요일이죠. 경향신문이 실시한 여론조사를 보니까 이것이 적폐청산이다라고 보는 시각, 그러니까 정치보복이다라고 보는 시각보다 적폐청산이다라고 보는 시각이 7대3 정도로 우세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좀 잘하고 있다, 이걸 걷어내야 된다 이런 의견도 조금 우세합니다. 제가 뭐 참고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는 적폐를 청산하고 민주주의를 회복하지 못하면 집권 의미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정치 보복이라고 하는 것은 박정희, 전두환이 김대중을 죽이려고 했던 거 이것이 정치 보복이에요. 지금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범죄를 수사하는 거예요. 지금 법무부 장관이나 윤석열 중앙지검장 이분들은 세상에 정평이 나기를 대통령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면은 나 안 할란다 이렇게 할 사람으로 국민들이 다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이 임명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범죄를 수사하고 있는 거지 무슨 정치 보복을 한다? 턱도 없는 얘기죠. 근데 지금 적폐청 역사의 정리가 없이 사상 누각 모래밭 위에 민주주의는 세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적폐청산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드러난 것만 조사하는 것이면은 정치 보복이라는 얘기가 안 나올 텐데 지금 이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 얘기하는 거는 이명박 대통령이라는 표적을 딱 정해놓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연루됐다라는 어떤 증거도 없는데 이미 이제 수사 목표를 정해놓고 거기에 꽤 맞춰가기식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보복이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거 아닌가요? 이미 나온 구체적인 증거들만 보더라도 이명박 정권 때 무수한 이 부정부패들이 이루어졌었고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박근혜를 대통령 만들기 위한 그러한 공작들이 이루어진 거란 말이에요, 이게. 예. 국정원이라고 하는 집단이 범죄 지휘 집단이 돼서 이 삼권, 그러니까 법원이나 국회까지도 이렇게 이 관리하는 이러한 적폐들이라고 하는 것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위를 이명박 전 대통령이 했다라는 거의 그렇게 지금 굳혀지고 있는 분위기 아니겠어요? 여러 가지 증거에 의해서. 예. 증거에 의해서. 심증이 아니고 예. 지금 국정원에 남아있는 자기네들이 은폐 파쇄했음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에 남아있는 복원된 자료들만 해도 그렇고 또 청와대에 남겨져 그 무수하게 없앴는데도 불구하고 청와대에서 나온 근거 자료만 가지고도 예. 이 양대 정권들이 국가를 얼마만큼 농단했는가 하는 예. 것들이 입증되고 있단 말이에요. 예. 이러한 것들을 정리하지 않고 그냥 적당하게 넘어간다. 그러면 그 정권 교체할 이유가 없었고 그 촛불 혁명이라고 하는 것들 이러한 것들이 있을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게 각종 의혹에 대해서 이게 드러나면서 뭐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를 해야 된다는 여론도 지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예, 물론 이제 예, 적폐 청산 필요한 것이죠. 정권이 바뀌면은. 근데 적폐라는 것은 법과 어떤 절차에 대해서 정당하게 집행이 돼야 되고 또한 지금 우리가 이 적폐 청산을 한다는 거는 지금 보면 10년 전에 9년 전에 이명박 정권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확실하게 이 범이라든가 범증이라든가 이런 어떤 법적으로 그게 발굴된 어떤 객관적인 정황이 객관적인 사실이 지금 이명박 정부에 없는데 그냥 MB 이름을 지칭해서 공격을 여권에서 하고 있단 말이죠. 그건 조금 바로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예, 지금 이제 그래요? 국정원이라든지 국군 사이버 사령부가 개입했다라는 여러 가지 정황, 증거들은 지금 국정원 TF에서 계속 공개를 했기 때문에 그거는 사실인 걸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MB 정부에서 했다 그렇게 하는데 예. MB 자체를 또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이 개입했다는 명확한 증거는 없다. 이 말씀이신 증거는 거죠? 아직 없지 않습니까? 명확하게 증거 나온 건 없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은 이 적폐청산의 범위는 범위하고 그다음에 시점 있지 않습니까? 예. 이 타이밍 모든 게 타이밍이 상당히 중요한데 타이밍과 이 범위 그다음에 형평성 이런 부분들이 다 정반합으로 다 맞아 떨어지는 그런 상황에서 해야지 만약에 과거의 정권을 다 이렇게 터치하기 시작하면은 대한민국의 지금 굉장히 문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지만은 6.25일의 가장 큰 위기가 지금 닥쳐 있는데 이러한 것으로 소모전을 벌려면 과연 국격이라든가 국익이라든가 또는 객관적인 어떤 한미동맹의 문제 시각이라든가 이런 문제에서 정말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는 지금 적폐청산인가 이런 데는 조금 의문점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보태겠는데요. 네. 지금 국가안보, 제가 국회 국방위원장을 역임했잖아요. 국가안보에서 최우선적인 것은 국민들이 정부와 국가를 믿느냐 안 믿느냐에 달려 있어요. 월남전쟁에 패할 때 보면 군사력으로는 이 하노이 정부의 10배도 넘었습니다. 미군, 한국군, 월남군이. 그러나 패했어요. 그건 뭐냐면 월남 국민들이 하노이의 호지명을 믿었지 월남 정부를 전혀 믿지 않아요. 군사력이 아무리 강해도 져요. 그래서 이 적폐라고 하는 것은 국민이 느끼는 부정부패를 청소하지 않고 청산하지 않고 국민들의 안보에 대한 동의가 안 오는 겁니다. 그 부정부패에 찌들고 공공기관의 취직은 다 금수저들만 하고 이러한 판을 국민들이 신뢰하겠어요? 국민의 신뢰 없는 안보는 불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도 이 적폐라고 하는 것은 정리하지 않고는 되지 않는다. 알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강조하고 싶어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직접 개입 여부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씩 이제 시각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 잠깐 이제 형평성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적폐냐 정치보복이냐 논란의 주 원인 가운데 하나도 이제 형평성이에요.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는 그러면 없었냐? 그런 뭐 부정적인 일을 안 했느냐? 이제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고, 있다면은 증거를 내놔봐라. 있었으면은 뭐 여태까지 가만히 있었겠냐? 한마디만 해보겠습니다. 저 DJ 정권 때 있지 않습니까? DJ 정권 때 DJ라는 분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과거에 정부에서 굉장히 탄압받고 정말 테러도 당하고 정말 납치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를 겪었던 정치인 아닙니까? 그 DJ가 집권을 딱 하고 난 다음에
사실은 그 전에 그 외환위기가 밀려왔지 않습니까? 그 김영삼 정권에서 물려받은 게 외환위기인데 이걸 딱 수습할 때 정말 적폐청산인들 이 DJ만큼 해야만 필연적이고 이해가 될 수 있는 그런 경우는 없었을 것입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과거 청산 대신에 화해를 선택을 하고 온 국력을 갖다가 외환위기로 집중을 시켰습니다. 외환위기.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회복을 시켰습니다. 이 국가를 갖다 안정시키고 경제를 안정시키고 그랬는데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의 기념관을 만들었고 그다음에 전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들을 전부 다 청와대로 초치를 해서 이렇게 대화를 하고 이러한 것을 반면교사할 수 있는 이 적폐청산에 앞서서 이 점은 바로 반면교사의 내용성이 된다. 저는 그렇게 판단해서 한번 예시를 한번 해봤습니다. DJ 대통령의 어떤 그런 통합의 정신을 좀 같이 따라가서 그것이 알겠습니다. 적폐청산을 할 때 어떤 그 참고의 소위 지렛대로 레버리지로 한번 사용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앞서 잠깐 이제 형평성 얘기를 했는데 지금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도 그렇고요. 그럼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 서거 당시에 있었던 수사하다가 멈췄던 이제 서거로 인해서 공소권이 이제 공소권 유지가 안 되는 상황에서 이제 그 수사가 중단됐대. 이른바 630만 불에 대한 수사를 그럼 이것도 다시 한번 해보자 이런 얘기를 이제 홍 대표가 하셨어요. 어떻게 보세요? 거기까지 다시 한번 그것도 들춰내서 수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시는 것인지. 바람직하다 안 하다 여부를 떠나서요. 저는 걱정을 합니다. 걱정이 된다. 이게 근데 5년 만에 대통령이 한 번씩 바뀌고 정치권이 바뀌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의 잣대로 과거를 재단하다 보면 계속 5년마다 같은 일이 되풀이될 가능성이 많지 않겠어요? 그러면 정치가 안정이 안 되죠. 정권을 잡아본들 그 정권, 그 대통령이 5년 후에 내가 수사를 당하거나 어디 감옥 같은 데 갈 수도 있다라고 불안하면 그게 정치가 안정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현상은 근본적으로 저는 바람직한 일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물론 지금 이 정권이 만들어 놓은 각 부처마다의 TF팀이 있는데 거기서 속된 말로 쑤셔가지고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검찰이 다시 수사하면 되는 거예요. 검찰에게 맡겨두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단을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데서 문제가 생기면 검찰이 조사를 해야 되고 검찰이 조사해서 문제가 있다 그러면 뭐 불구속이 됐건 구속이 됐건 기소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법부 판단에 맡겨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예단을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저는 판단합니다. 지금 보면 검찰이나 여기서 범죄를 수사하고 있는 거잖아요. 청와대 여기에서 뭘 수사해라 뭐 지시하거나 기준을 주는 일이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박정희나 전두환이 김대중을 죽이려고 했던 게 정치 보복이야. 그러나 지금은 이제 범죄 수사를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러한 면에서 민주당이 그 보도를 보니까 국정감사 때 MB를 증인으로 신청을 한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건 저는 민주당이 잘못한 것이라고 봐요. MB는 이게 검찰 수사 대상이 돼 있으니까 검찰로 맡기면 되는 것이지 국회에 부를 필요는 없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알겠습니다. 자, 여기서 또 마무리를 짓고요. 다음 얘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지금 구속 만료 시한이 이제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추석 연휴가 끝나게 되면은 만료가 되는데 석방 요건은 어느 정도 갖춘 것 같고요. 검찰에서는 구속 연장을 좀 해달라고 지금 요청을 한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은 석방을 하게 될까요? 아니면 불구속 상태로 이제 재판을 좀 받게 되는 걸까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저부터 얘기해요? 예, 말씀해 주세요. 제가 보기로는 이 최순실과 함께 벌어진 국정농단 사태는 국가의 존망, 그 부정부패가 너무 심하면 아까 월남 얘기를 했지만 국가의 존망을 결정할 수도 있어요. 부정부패가. 이 도가 너무 깊어서 지금 국가가 신음하고 있는 판국에 이 조사를 통해서 국가의 정기를 바로잡는다고 한다면 법원도 그냥 사람을 풀어놓고만 인정상으로는 감옥에 누가 있기를 좋아하는 사람 어디가 있어요. 그러나
국가의 농단, 국정농단 사안에 비추어 볼 적에 법원도 대단히 신중하게 판단할 거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10월 16일이 1차 네. 구속기한 만료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건 기간- 법원이 판단할 문제라기보다는 예. 검찰이 지금 뚜렷한 무슨 혐의를 들이대고 구속을 연장하지 않는 한 예. 선고 전에 신명이 풀려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저는 검찰이 다시 구속을 연장시켜서 선고 이후까지 구속을 시키려고 하는 노력은 예. 좀 치졸하다 하는 생각을 해요. 치졸하다. 예. 자, 지금 선고 기간 전에 신병이 풀려나면 불구속으로 재판받으면 될 거 아닙니까? 저는 전직 대통령이 구속된 것만으로도 충분히 망신을 당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구속 재판을 받으면 되지 예. 그걸 꼭 구속 기간을 연장해서 구속 재판을 시키려고 한다는 것이 저는 좀 예. 치졸한 발상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각에서 이 구속기한을 연장해야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의 생각을 들어보면요. 먼저 이제 형평성 논란이 있습니다. 다른 관련자들은 전부 구속기한 연장이 되면서 구속된 상태에서 조사, 수사, 재판을 받고 있는데 왜 박 전 대통령만 풀어줘야 되느냐 그런 여론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방금 제가 말씀하셨는데 과연 이게 가석방 시켜줬을 경우에 거의 재판이 매일 열리다시피 하고 있는데 과거에 박 전 대통령의 이 재판 출석이나 이런 정황을 봤을 때 안 나올 것이다. 집에 자택에 들어가시면 이제 재판에 안 나올 것이다. 그러면 강제 구인하기도 그렇고 굉장히 재판을 진행하기가 어려워질 것이다. 이런 우려 때문에 이제 이게 법원의 판단이죠. 기간 연료를- 법원의 판단입니다. 예. 저 재판관들의 판단이에요. 예. 그렇게 잘 봅니다. 나오실 거라고 보세요. 이렇게 가서 아니 안 나올 수도 있죠. 안 나올 수 있으면 안 나오는 만큼의 상응하는 페널티를 주겠죠. 그것도 역시 판사들이. 재판부가 판단합니다. 예. 제가 판단할 때는 사법부에서 법대로 판단을 할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예. 20일 최애 연장 기간이 60일인데 네.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증거인멸의 어떤 우려도 없고 도주의 우려도 없고 더더욱이 여태까지 망신당할 것 대통령으로서 다 당했고 예. 지금 더 이상 잃을 게 없는 이런 상황에서 또 건강도 좋지 않은 상태에서 인신 구속을 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또 더더욱이 검찰에서 영장 청구를 한 그 내용들이 공소장에는 다 내용이 들어 있었다. 다만 예. 이 영장 청구에는 안 들어 있었지만 공소장에는 들어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당연히 이것은 법적으로 자연적으로 풀어주게 됐다. 풀려날 것이다. 풀릴 것이다. 풀려야 된다. 뭐 이런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로는 이 문제는 지금 온정적으로 이렇게 대할 문제는 넘은 것 같고 그 부정부패가 국정을 농단할 정도. 국정농단이라는 건 뭐냐면 나라가 제대로 못 가게끔 이 차단했다. 좀 가지고 놀았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국가의 정의를 바로 세울 거냐, 또 포기할 거냐. 그러면 그냥 풀어내놓고 지금까지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풀어내놓고 재판이 가능할 거냐. 이 자칫하면은 대단히 사회 혼란으로 그리고 이 사법부의 마비로 이러한 상태까지도 내다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사법부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법에 따라서 그야말로 엄중하게 이 판단해야 될 문제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보여요. 예. 뭐 적폐청산도 그렇고 이제 네. 박근혜 전 대통령 문제도 그렇고 이제 좀 관련 당국 사법부가 좀 판단할 문제다. 시간이 많지는 않은데요. 이 추석 연휴가 끝나고 나서 지금 이 사실 보수 야당들의 지지율, 당 지지율이 굉장히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타겟책으로서 이제 대통합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자유한국당과 이 바른정당의 통합이 가능할 것인지 좀 짧게 좀 한마디씩 좀 듣겠습니다. 유 의원님부터 하시죠. 예. 저는 바른정당하고 예. 자유한국당 통합은 불가능한 경우가 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불가능하신 왜냐하면 겁니다. 예. 바른정당 사람들이 그 자유한국당에 남아있는 이른바 친박에 불만을 품고 튀어나간 사람들 아닙니까? 예. 친박을 정리 안 해놓으면 바른정당이 다시 자유한국당에 들어갈 이유가 없다. 만약 들어가면은 아주 웃음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저 바른정당의 그 의원총인가요? 거기서 갑론을박이 있어서 분당 위기로 간다는 기사가 났지 않습니까? 네네. 예. 그 정서가
냉큼 가셔질 가능성은 없다. 그렇게 봅니다. 예. 가능성, 통합 가능성은 약하다. 예. 저도 유 의원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동의하는데요. 통합은 절대 안 된다. 왜? 유승민 의원을 중심으로 하는 그 자강파라는 분들은 소위 말해서 오늘날의 그 보수의 괴멸, 다시 말하자면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을 시키는데 거의 야당 플러스 가장 중요한 핵심 역할을 하신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되돌아가서 보수의 어떤 그 자리에 자리를 점하고 있기는 불가능한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자강파는 안 되고 나머지 통합파들은 같이 합류할 것이다. 뭐 이런 걸로 예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장영님께는 이제 호남에서의 국민의당 지지율이 과연 지방선거를 앞두고 반등할 수 있을까? 그걸 좀 여쭤볼게요. 아마 호남 국민의당이 대단히 그 부분이 고민일 텐데요. 제가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국민의당은 한 분만 서울에서 당선됐고 지역구는 전부 호남인데 지금 호남의 지지도가 10%도 안 된단 말이에요. 10%도 안 된다는 지지율은 지지도가 거의 없다는 뜻과 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당의 호남 출신 의원들은 내년 지방선거 특히 치르고 나면 더 느낄 것인데, 그 다음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서는 본인들이 어떤 결단이든 불가피하게 결단을 하게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세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지난 토요일이죠. 경향신문이 실시한 여론조사를 보니까 이것이 적폐청산이다라고 보는 시각, 그러니까 정치보복이다라고 보는 시각보다 적폐청산이다라고 보는 시각이 7대3 정도로 우세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좀 잘하고 있다, 이걸 걷어내야 된다, 이런 의견도 조금 우세합니다. 제가 뭐 참고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는 적폐를 청산하고 민주주의를 회복하지 못하면 집권 의미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정치 보복이라고 하는 것은 박정희, 전두환이 김대중을 죽이려고 했던 거, 이것이 정치 보복이에요. 지금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범죄를 수사하는 거예요. 지금 법무부 장관이나 윤석열 중앙지검장 이분들은 세상에 정평이 나기를 대통령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면은 나 안 할란다, 이렇게 할 사람으로 국민들이 다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이 임명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범죄를 수사하고 있는 거지 무슨 정치 보복을 한다? 턱도 없는 얘기죠. 근데 지금 역사의 정리가 없이 사상누가 모래밭 위에 민주주의는 세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적폐청산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드러난 것만 조사하는 것이면은 정치 보복이라는 얘기가 안 나올 텐데, 지금 이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 얘기하는 거는 이명박 대통령이라는 표적을 딱 정해놓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연루됐다라는 어떤 증거도 없는데 이미 이제 수사 목표를 정해놓고 거기에 꽤 맞춰가기식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보복이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거 아닌가요? 이미 나온 구체적인 증거들, 어떤 국정원과 국군 사이버 사령부의 이런 어떤 정치 개입, 또 이제 연예인들에 대한 블랙리스트 작성 등등, 이런 것들을 걷어내는 것이 적폐청산인가, 아니면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에 대한 일종의 보복이었기 때문에 언제 정권을 잡은 우리가 그렇다면 너희들에게 다시 한번 보복을 하겠다, 이런 정치 보복의 연장인가? 우리 이 의원님부터 좀 드릴게요. 야당 주장이죠. 이게 정치 보복이다 하는 건 일견 뭐 전혀 틀린 얘기도 아니고 다 맞는 얘기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적폐라는 이름으로 들써 씌운 보복일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 많은 국민들의 생각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은 전 정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정권의 문제 아닙니까? 심지어 야당은 그 앞에 정권, 노무현 대통령 때도 그럼 까보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정권까지도 지금 문제를 삼아보자는 거 아닙니까? 그걸로 봐서는 적폐가 있으면 그건 청산해야 됩니다. 그건 원칙이에요. 적폐거리가 있으면 들춰내서 청산을 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되지만은 지금의 잣대로 과거를 재단하는 그 행위에 몰입하다 보면 야당이 주장하는 보복이 될 가능성이 많다는 그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적폐청산은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해야 되고 보복이라는 소리를 안 들을 만큼의 그 아주 그 매끈한 그 처리 과정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좀 아까 이제 여러분들 말씀하셨는데 적폐청산 얘기를 좀 해보죠. 추석 연휴가 끝나면 바로 이제 국정감사가 시작이 돼요.
여야 모두 이 적폐청산 문제를 놓고 정치보복이냐 아니면 진정한 적폐청산이냐를 놓고 아마 한판 기싸움을 벌일 것 같습니다. 관련된 영상 좀 보고 와서요. 세 분의 의견 좀 듣겠습니다. VIP 국정철학 이행과 퇴임 이후 안전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당선율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이라며 대통령실 내 지원 창구를 설치해 최근에 뭐 좀 제가 속상한 얘기를 했다 그래서 뭐 계속 저를 갖고 물고 늘어지는 것 같은데 그렇게 치졸한 방식의 정치 보복은 결코 바람직한 게 아니에요. 적폐청산을 하겠다면서 까발리는 내용은 몽땅 MB 대통령 시절 겁니다. 이쯤 되면은 적폐청산의 타겟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다. 사실 정치검찰을 여당이 만드는 거죠. 네. 만들어 놓고 또 자기네들이 불리하면 정치검찰을 욕하고. 그러니까 내 말은 있는 적폐는 분명하니까 잡아가거나 조사하면 되지만은 예. 공연이 없는 적폐를 가능성 어쩌다 뭐가 그럴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몰이하면 안 된다. 이렇게 기획 수사나 오복 수사를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글쎄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 정부 시절에 근데 적폐라는 것은 법과 어떤 절차에 대해서 정당하게 집행이 돼야 되고 또한 지금 우리가 이 적폐청산을 한다는 거는 지금 보면 10년 전에 9년 전에 이명박 정권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확실하게 이 범이라든가 범증이라든가 이런 어떤 법적으로 그게 발굴된 어떤 객관적인 정황이 객관적인 사실이 지금 이명박 정부에 없는데 그냥 MB 이름을 지칭해서 공격을 여권에서 하고 있단 말이죠. 그건 조금 바로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예, 지금 이제 그래요? 국정원이라든지 국군 사이버 사령부가 개입했다라는 여러 가지 정황, 증거들은 지금 국정원 TF에서 계속 공개를 했기 때문에 그거는 사실인 걸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MB 정부에서 했다 그렇게 하는데 MB 자체를 또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이 개입했다는 명확한 증거는 없다. 이 말씀이시죠? 증거는 아직 없지 않습니까? 명확하게 증거 나온 건 없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은 이 적폐청산의 범위는 범위하고 그다음에 시점 있지 않습니까? 이 타이밍 모든 게 타이밍이 상당히 중요한데 타이밍과 이 범위 그다음에 형평성 이런 부분들이 다 정반합으로 다 맞아 떨어지는 그런 상황에서 해야지. 만약에 과거의 정권을 다 이렇게 터치하기 시작하면은 대한민국에 지금 굉장히 문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지만은 6.25일에 가장 큰 위기가 지금 닥쳐 있는데 이러한 것으로 소모전을 벌려면 과연 국격이라든가 국익이라든가 또는 객관적인 어떤 한미동맹의 문제 시각이라든가 이런 문제에서 정말 국가 발전 보더라도 이명박 정권 때 무수한 이 부정부패들이 이루어졌었고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박근혜를 대통령 만들기 위한 그러한 공작들이 이루어진 거란 말이에요, 이게. 국정원이라고 하는 집단이 범죄 지휘 집단이 돼서 이 삼권, 그러니까 법원이나 국회까지도 이렇게 관리하는 이러한 적폐들이라고 하는 것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위를 이명박 전 대통령이 했다라는 거의 그렇게 지금 굳혀지고 있는 분위기 아니겠어요? 여러 가지 증거에 의해서. 증거에 의해서. 심증이 아니고 지금 국정원에 남아있는 자기네들이 은폐 파쇄했음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에 남아있는 복원된 자료들만 해도 그렇고 또 청와대에 남겨져 그 무수하게 없앴는데도 불구하고 청와대에서 나온 근거 자료만 가지고도 이 양대 정권들이 국가를 얼마만큼 농단했는가 하는 것들이 입증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러한 것들을 정리하지 않고 그냥 적당하게 넘어간다. 그러면 그 정권 교체할 이유가 없었고 그 촛불 혁명이라고 하는 것들 이러한 것들이 있을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알겠습니다. 각종 의혹에 대해서 이게 드러나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를 해야 된다는 여론도 지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물론 이제 적폐청산 필요한 것이죠. 정권이 바뀌면은.